자, 확률 변수. 그 다음에 확률 분포. 이렇게.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 자, 용어들 보자. 먼저 확률 변수다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 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다 라고 할 때,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 그럼 눈의 수는 얼마가 있는데 1부터 6까지니까 1, 2, 3, 4, 5, 요게 확률 변수야.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나오는 눈의 수 x는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야. 그러면 뭘 확률 변수라 하느냐면 요 변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응되는 확률을 갖는 거예요. 확률.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 되네. 그지?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럼 2가 나올 확률도 그것도 6분의 1이야. 전체적으로 다 6분의 1이 되네. 그지? 전체적으로 다 6분의 1이야. 자, 요거를 우리는 확률이라 하는데 뭐 어떻게 쓰느냐 하면 변수 x가 스몰 x1 확률 이런 뜻이야. 변수 x가 스몰 x1 확률하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이 합계를 보면 합계가 항상 얼마?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거예요. 요 6개를 다 더해주면 그게 1이 된다. 자,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 요게 변수야. 자, 그 다음에 변수 x가 3이 될 확률, 바로 3이 될 확률은 요거다. 그지? 그래서 그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거를 우리는 확률 변수. 그럼 그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우리가 PI라고 하는, 변수 X가 XI일 때의 확률을 PI, X3일 때 확률을 P3 이런 식으로 확률을 PI라고 하면 그 각각의 확률은 확률이기 때문에 제일 적으면 0, 가장 커봤자 1, 요 사이 값만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들의 합은 항상 1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 PI가 1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통계에서는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통계야. 통계. i가 1부터 n까지 요 말이 생략될 거예요. 항상 i가 1부터 n까지 요럴 때는 그냥 바로 시그마만 쓸게. 그러면 i 꼴 1부터 n까지 요 말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 또 나온다. 그지?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야. 자, 이거는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의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정리하자. 자, x 값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인데, 그지?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요게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쓰자. 변수 x가 x가 될 확률. 자, 확률이 여기 있네. 변수 x가 x일 확률은 마이너스 2일 확률은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다 7분의 1이 돼요.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일 때는 확률이 7분의 2라는 말이지. 그럼 요게 7분의 2, 7분의 2. 항상 합계는 1이 돼야 된다. 그럼 확률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하면 요게 표야. 지금 밑에 그림. 자, 요거를 확률 분포 표다라고 부를 거예요. 요 표를 확률 분포 표. 자, 확률 분포 표가 이렇게 보이지고, 이제 뭘 구해보라 했냐면 변수, 요걸 읽을 줄 알아야 돼. 변수 x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변수가 0 이상 1 이하니까 0, 1, 그럼 0과 1이네 결국. 그제? 0부터 1까지니까. 그래서 결국 요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잖아. 자, 그래서 그 확률은 7분의 3이 된다. 야채, 단팥. 야채가 2개, 단팥이 3개. 자, 중에서 임의로 2개의
크로켓을 동시에 택할 때, 자, 두 개를 택할 거야.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자, 이 총 5개 중에 2개의 크로켓을 택하면 택할 때 단팥, 요 단팥이 개수다, 그지? 2개를 뽑아냈는데 단팥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했어. 그럼 개수는 어떻게 돼? 1개도 안 뽑을 수도 있고 1개를 뽑을 수도 있고 2개를 뽑을 수도 있고. 단팥은 총 3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총 5개 중에 야채가 2개이고 단팥이 총 3개가 있는데 요 중에 2개를 뽑는 거예요. 2개를 뽑는데 요 단팥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한 거예요. 그럼 단팥이 하나도 안 뽑을 수도 있겠네. 야채만 2개를 뽑는다. 1개를 뽑을 수도 있고 2개를 뽑을 수도 있고. 자, 이때 변수 x가 x1 확률을 구한다. 전체의 개수가 5개야. 그럼 5개에서 일단 2개를 뽑는 거잖아. 5개에서. 확률 계산한다, 지금. 5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중에 단팥에서 1개를 안 뽑았다는 것은 야채 2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 자, 1개를 뽑았다는 것은 5개에서 2개를 뽑는데 야채에서 1개를, 단팥에서 1개를. 자, 5개에서 2개를 뽑는데 2개를 뽑았다는 것은 단팥 3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냅니다. 자, 밑에 있는 확률 3개를 더하면 얼마일까? 1. 요게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이니까, 그제? 자, 이제 요거는 확률 분포표야. 요거는 확률 분포표고. 자, 우리 뭘 구하라 했지? 지금 2번 구한 거다, 그제?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구해보라 했어. 확률 질량 함수. 자, 확률 질량 함수는 5개에서 2개를 뽑는데 뭘 하느냐 하면 변수 x가 x를 1 확률을 찾는 거야. 변수 x가 x1 확률. 그럼 단팥을 몇 개를 뽑았다는 거고, x개 뽑을 확률을 지금 계산하고 있지. x개를 뽑았다는 것은 야채 2개 중에 x개를 뽑고, 1개든 2개든 2개 중, 다시 단팥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한 거지. 단팥 크로켓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했기 때문에 그 변수가 x1 확률이라는 것은 단팥을 x개를 뽑았는 그런 경우를 나타내잖아. 그래서 3개 중에 x개를 뽑은 거예요. 단팥 3개 중에 x개를.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중에서 2-x개를 뽑는 거예요. 2개 중에 2-. 여기서 x개를 뽑았으니까 2개 중에 남은 개수는 요 야채에서 뽑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 x가 얼마라고? 0, 1, 2다. 요렇게 좀 요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야. 자, x에 0을 넣어봐. 0. 그럼 0개를 뽑았다는 거지. 자, 0 넣어봐. 5C2에 3C0, 2C2. 그게 요거란 말이야. 자, 다시. 다섯 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지금.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 2개 중에 단팥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팥을 x개 뽑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단팥을 x개. 그럼 분모는 뭔데? 5개에서 2개 뽑는 경우 중에 단팥에서 x개를 뽑아야 돼, 그지? 단팥 총 3개 있잖아. 3개에서 x개를. 그럼 x개 뽑혔지? 내가 지금 몇 개 뽑는데? 2개 뽑을 거 아니까. 그럼 2개에서 x개를 뺀 나머지 거는 야채 중에서 뽑는다. 인지 이해되나? 단팥 크로켓을 1개 이상 택할 확률을 구하라는 말은 요거 구하라 말. 요거 2개 더하라 이 말이잖아. 그럼 이거 2개 더하는 게 아니고 1에서 요 확률을 빼는 게 좋겠지. 왜냐면 전체 확률 항상 1이기 때문에. 항상 확률은 작은 쪽으로 구하라 했다. 작은 쪽으로.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과학 탐구반에서 다음날 실험 준비를 할 3명의 학생을 임의로 뽑을 때
뽑힌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남학생이 총 6명. 그 다음 여학생이 4명이 있어. 구성된 과학탐구반에서 다음날 실험 준비를 학생 3명을 뽑을 거예요. 여기서 3명. 3명을 뽑을 때 뽑힌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자, x가 뭐가 x냐면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 그럼 3명 중에 여학생이 될 수 있는 거는 여학생이 총 4명이 있으니까 1명이 안 뽑힐 수도 있고 1명, 2명, 3명까지 가능하겠다. 자,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자, 분포표 만든다. 먼저 여학생이 3명이 여학생이 1명도 없다는 말은 총 10명에서 3명을 뽑는 경우 중에 여학생 수니까 남학생 중에서만 3명을 뽑았다는 뜻입니다. 여학 전체에서 3명을 뽑는데 여학생 수가 빵명이라는 뜻은 남학생 6명 중에 3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명의 경우는 10명에서 3명을 뽑는데 여학생 4명 중에서 1명을 뽑고 남학생 6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돼요. 자, 2명의 경우는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 중에 여학생이 2명이니까 여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남학생이 6명에서 6명 중에서 나머지 1명을. 자, 이제 3명이 됐다는 말은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여학생 4명 중에서 3명을 다 뽑아내면 여학생만 3명이 뽑히는 경우. 이게 확률 분포표다. 여학생이 적어도 1명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1 빼기 요거를 해준다. 1 빼기 요거. 항상 적어도 하는 거는 반대쪽으로 하라 했다. 그제? 그래서 1에서 0명이 뽑히는 경우를 빼면 된다. 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이제 확률 변수인데 아까 연속 확률. 아까는 그냥 확률 변수였다. 그럼 조금 전과 같은 그런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불러요. 이산 확률 변수. 변수 하나가 톡톡 다 떨어져 있다. 자, 이제부터 하는 거는 연속 확률 변수. 변수들이 연속으로 쭉 있는 거예요. 무한히 많다라는 말이에요. 연속으로. 자, 이런 변수는 아까와 같이 0, 1, 2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변수를 그냥 우리 일반 변수 쓰듯이 x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그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대로는 쓸 수가 없다. 그제? 그래서 그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아까는 확률 질량 함수라 했다. 그제? 자, 이제는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지금부터는 연속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때 함수를 나타내는 확률을 나타내는 그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자, 밀도 함수가 예를 들어서 하나 그리는 거예요. 빨간 그래프. 자, 지금 x는 어디서 정의된다 했노? 0부터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보는 거지.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만 보면 돼. 그럼 이때는 이제 뭐가 확률이냐면, 자, 연속일 때는, 자, 연속을 셈이 요걸 시계를 예를 들어 찍을 때, 시계 바늘이 요 1을 탁 가리킬 확률. 시계 바늘을 뺑 돌다가 1에 탁 가리킬. 내가 팽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 삥 돌다가 1에 탁 서겠지. 그 확률이 얼마라고 했노? 확률이 0인 거예요. 0. 확률이 0이라는 건 절대 쓸 수 없다는 말이지. 그제? 1에는 절대 쓸 수 없다. 왜 1에 쓸 수 없어? 쓰면 되지. 자, 시계 바늘이 돌렸을 적에 설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야? 무한히 많잖아. 무한히. 이되나 연속된 실수값을 가지면서 무한히 많지. 그 중에 한 가지야. 그 중에. 그럼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자꾸 이 값이 0.1, 0.01, 0.001, 0.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0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1에 정확히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요런 개념 때문에. 그러면 봐. 연속에서는 아까와 같이 확률 변수 x가 3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 그지?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속은 항상 확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 확률.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구간을 주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 확률. A부터 B까지일 확률. 이런 식으로. 그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잖아. 그럼 A부터 B까지일 확률 하는 거는 요 확률 함수의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요거의 넓이가.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확률이. 그게 요 확률을 해당.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정의되기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의되라 했지. 그럼 이 넓이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게?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그게 확률의 합이니까, 그지? 확률의 합. 차이점 알겠지? 아까는 변수가 0, 1, 2 이렇게 똑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확률들의 합은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속일 때 변수가 이렇게 연속이 돼버리면 그 하나하나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변수 자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의되는 그런 변수고, 그 다음에 확률을 물을 때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형태로 확률을 묻는 거예요. 그럼 그 확률은 둘러싸인 부분,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확률 그래프 특징 볼게. 이 확률은 항상 음수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확률이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확률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절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 정의된 구역 안에서만. 정의 안 된 부분은 상관이 없고, 안 보는 거니까 그거는. 정의된 그 범위 안에서는 그래프가 항상 0 이상이다는 특징도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를 말하시오. 이렇게. 이산인지 연속인지. 우리 반 학생들의 키. 우리 반 학생들의 키. 우리 반 학생들 키는 준혁이 키가 180이에요. 180. 준혁이 키가 180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그 길이를 쟀을 때 180일까 아닐까? 당연히 아니다, 그지? 그래서 키를 실제는 이렇게 180 이렇게 사실 표현하면 안 되는 거 다 반올림 근사값이잖아요, 이게. 그 실제 키를 표현하기는 뭐 180.001에서 180.003 이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 그지? 정확하게 18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키 자체가 측정하는 게 개수 세듯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키는 봐라. 키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이산이 아니고 연속이다. 통계 교과서 나오는 수라는 요 숫자라는 글자의 개수. 자, 개수는 지가 아무리 많든 적든 딱 정해져 있지. 자, 요거는 이산이야, 이산. 어느 지역의 하루의 평균 온도. 어느 지역 하루의 평균 온도. 온도도 뭐야? 뭐 1도, 2도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지. 키하고 똑같지, 그지? 이것도 어떤 연속된 그런 값을 갖는 거야. 온도 같은 경우. 그 다음 158.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kx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이때 자, 확률 함수 그래프 kx를 한번 그려볼게.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0부터 4까지가 정의된 거예요. 변수가.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되면 안 돼. 0부터 4까지는 이 그래프가 다 아래쪽에 있잖아. 밑에. 그러면 이 함수 값들이 다 음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안 돼. 0부터 4까지는.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럼 0부터 4니까 여기 4가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0부터 4까지만 정의되는데 그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넓이 구해볼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는 여기다 x에 4를 넣은 거지. 그러면 4k 이렇게 돼.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16이면 8이니까 요 k는 8분의 1이다. 그래서 k 값이 이제 8분의 1이다라는 게 되죠. 이제 x가 2부터 4까지일 확률이야. x가 2부터 4까지일 확률은 요 넓이 구하라 이 말이지. 요게 이제 y는 8분의 1 x가 되는 거. 요 파란색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것도 자 파란색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1 빼기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이제 높이는 x가 2일 때 요 y 값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돼. 요렇게 빼주면 요게 색칠된 요 파란색의 넓이가 된다. 확률은 항상 전체가 1로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쪽을 구해야 돼. 계산하기 편한 쪽을 1에서 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자, fx는 이렇게 되어 있네. 자, y 절편이 둘 다 k야. k 더하기 x, k 빼기 x. y 절편이 두 개 다 k. 요 k가 와 있는데 하나는 기울기가 1인 것, 마이너스 1인 것.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0에서 1까지는 k 이렇게 딱 붙었다는 뜻은 아니겠네. 여기 1 넣어봐. 1. 여기 1 넣으면 1 더하기 k 이렇잖아. 그제? 그러면 이렇게 되네. 0부터 1까지는 기울기가 음수, 이쪽은 기울기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1에서 뭐 1, 여기까지. 더 내려갈 수는 없다. 그제? 항상 양수 쪽에만, x축 위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져라는 뜻이니까. 자, 요거 두 개는 대칭된 모양이란 거 알겠지? 그래서 요 넓이가 1이 되면 되겠네. 그제? 2분의 1이 되면 되겠네. 요 넓이가. 요 넓이 구한다. 요거는 1을 집어넣으면 함수 값이 나오니까 여기다 1 집어넣자. 밑에 식에. 1 집어넣으면 k-1이네. 요거는 바로 요게 k-1이 되네. 1을 넣었을 때 y 값이니까. 그제? 자, 그러면 요거는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아랫변 더하기 윗변. 자, 요 길이는 k. 자, 요 길이는 k-1. 2분의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자, 높이는 여기서 요까지가 높이니까 1. 자, 그런 게 좌우로 몇 개? 두 개가 있네. 그제? 그러면 요 합이 1이 된다. 자, 계산하면 요거 약분. 요게 1이니까 2k 마이너스 요게 1이네. 그럼 2가 되니까 요 k는 1이 됩니다. k. 그래서 k가 구했고. 자, k가 1이 되면 결국 요게 0이란 말이네. 그제? 0이고 요게 1이지. 자, 그럼 그래프 다시 보면 요게 0이고 1이 되는 요런 꼴이네. 결국은. k가 1이 되면 그제? 이제 0부터 2분의 1까지 넓이 구하라 했어. 여기 2분의 1이 여기 있네. 요때도 봐. 요 넓이를 구하지 말고 요 넓이가 구하기 편하지. 요 넓이 구하면 돼.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높이도 2분의 1. 요게 마이너스 x니까. 그럼 2분의 1 밑변 높이. 그래서 요게 8분의 1이네. 요게 8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라는 넓이는 요 넓이잖아. 요 넓이. 그럼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는 게 편하네. 그제? 그래서 8분의 4니까 8분의 3이다. 이 전체가 1이니까. 왠지 이해됐나? 이제 확률 변수가 뭐다 하는 거 알았다. 그제? 확률 변수가 뭐다 하는 거 알았고. 자, 이제부터는 이 확률 변수들은 뭘 구하는 건가를 이제 이야기한다. 확률 변수. 평균하고 표준 편차하는 거를 요거를 구하는 거야. 평균, 표준 편차에 해당한 요거를 지금부터 계산합니다. 확률 변수들이 있으면 그 확률 변수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지금부터 할 일이에요. 자, 먼저
평균부터 본다. 평균. 자, 다른 말로는 기대값 이렇게 됐어. 요 말이랑 같은 말이야. 평균 크는 말. 자,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 x다. 아, 그럼 요거는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다 이 말이야. 변수 x에 대한 평균. 자, 그 평균을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아까 전에 우리 확률 분포표 만들어 봤지. 변수를 x1, x2, x3, xn. 요게 변수야. 자, 그 변수 x가 스몰 x일 확률이 p1, p2, p3, pn 이렇게 쓸 거예요. p3, pn 이렇게 우리 하는 걸 아까 확률 분포표라 했다, 그제? 요 확률 분포표에서 x1, p1 자, 요렇게 곱하는 거네, 요렇게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요 변수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주사위 같으면 어떻게 돼? 1, 2, 3, 4, 5, 6이지.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보면 이건 다 6분의 1이다. 그제? 요렇게 곱하면 6분의 1, 2 해서 6까지를 더해주면 요게 3.5가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주사위를 던지면 눈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평균 얼마가 나오느냐면 3.5라는 수가 나온다. 이게 평균 뜻이에요. 됐지? 변수의 평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일반 이야기하는 그 평균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평균. 자, 그럼 평균 하나만 구해보자. 자, 160번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아, 변수가 1, 2, 3이네. 그럼 변수가 1, 2, 3이니까 1, 2, 3 이렇게. 자, 그때 대응되는 확률을 구하자. 변수 x가 x일 확률은 6분의 x가 x일 확률이 6분의 x니까 1일 확률은 x가 1이란 말이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자, 이제 이 변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 요거를 다 곱하는 거예요. 6분의 1, 6분의 4, 6분의 9. 그래서 6분의 14. 그래서 3분의 7. 요게 평균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안에 요 뜻을 잘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일 확률은 6분의 1이지. 근데 2일 확률은 6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2야. 3일 확률은 6분의 3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주사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있어. 이 주사위 있는데 주사위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1, 2, 3, 3, 3 이렇게 눈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자, 이렇게 생긴 주사위를 던졌을 적에 평균 나오는 눈이 얼마인가 하면 3분의 7이다. 그런 뜻이. 됐지?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 자, 분산 뜻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 분산이 뭐다라는 것. 자, 평균은 우리가 보통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용어니까 이제 평균은 간단히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제 분산이라는 거 보다. 분산은 산포도예요, 산포도. 자료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따지는 그게 산포도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학교 성적에도 평균이 있고 역시 분산이 있는 거예요. 평균도 있고 분산도 있는 거예요. 자, 평균이 높다는 것은 성적이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제? 평균이 높다, 그는 좋다라는 뜻이야. 근데 분산이 크다, 작다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성적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적인 자료들이 기준값, 자, 그 기준값을 분산하는 이제 평균을 잡아. 평균이 얼마만큼 많이 모여 있느냐, 많이 흩어져 있냐, 이 정도를 우리는 산포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분산이라는 걸 배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학교 성적 세 과목의 성적을 두 명을 비교했을 적에, 자, 한 명은 60점, 70점, 80점 이렇게 생겼어. 한 사람은 점수를 이렇게 받았어. A라는 사람은. 자, B라는 사람은 성적이 65점, 70점, 75점 이렇게 받았어. 그럼 이렇게 받고 나면 이 두 사람은 평균은 어때?
70점으로 똑같지. 두 사람의 평균은 70점 똑같대. 그럼 성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잘했노 하면 그는 그냥 A, B는 똑같단 말이야.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그게 평균이야. 자, 이제 분산 3포도를 이야기한 3포도. 자, A 자료하고 B 자료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70점을 기준으로 A는 자료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근데 B는 70점에 더 가까운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지? 그럼 누가 더 모여 있는 거야? B가 더 모여 있단 말이야. 점수들이. 얘들아, B가 더 모여 있는 거야. 누가 더 흩어져 있어? A가 더 흩어져 있는 거야. 얘들아, 분산은 뭘 분산이라 하느냐면 이 흩어진 정도, 즉 3포도란 말이야. 흩어진 정도. 흩어진 정도가 크면 3포도, 즉 분산도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흩어진 정도가 작으면, 즉 모여 있으면 흩어진 정도가 작으면 분산도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분산이 더 커? A 쪽이 분산이 더 크다 이 말이지. 그 뜻을 알아야 돼. 뜻을. 분산이 크다는 것은 자료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면 중심으로 또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야. 3포도가 크다는 의미다. 3포도가 작다라는 말은 자료들이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여 있다 이런 뜻이다. 됐죠? 그게 분산 뜻이야. 뜻. 분산 뜻이 아니고 분산 의미. 자, 그러면 이제 분산은 뭘 분산이라 하느냐면, 자, 분산의 뜻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다. 이렇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그럼 조금 전에 했던 평균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 EX 이렇게 해서 EX. 그럼 이거는 X의 평균을 나타내는 X의 평균. 그럼 X의 평균을 아까 어떻게 해서 X1, P1, X2, P2 이렇게 되어 있잖아. 즉 시그마 XI, PI. 이게 평균이단 말이야. X의 평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X 제곱을 평균인 거예요. 아까 전에는 X1, P1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X1이라는 고수를 제곱을 해서 P1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식은 이렇게 되죠. XI의 제곱 PI. 자, 만약에 이거는 무슨 뜻이야? X에다가 변수에다가 1을 더한 평균은 이 말이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그 변수에 1을 더해서 확률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 뜻이에요. 평균. 이 평균이라는 거는 무슨 뜻으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어떻게 생긴 변수의 평균을 구하라 하면 그 변수 곱하기 확률에 대한 시그마를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제 편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편차. 자, 이 편차는 뭐냐면 평균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평균과의 차이. 평균과의 차이. 그럼 아까 전에 우리 평균이 70이었잖아. 그럼 65, 70, 75가 있으면 이거는 편차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5. 평균에 비해서 5가 적단 말이에요. 요거는 편차가 마이너스 5, 0, 편차가 5 이렇게 돼요. 자, 편차는 다 더하면 얼마일까? 항상 0이야, 0. 평균하고 차이기 때문에. 그럼 편차는 봐라. 평균을 내봐도 아무 소용이 없지. 무조건 0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편차의 평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평균으로 구해보자. 그럼 제곱을 해버리면 이 수들이 다 뭘로 바뀌어? 양수로 다 바뀌어버리잖아. 그지? 그 이제 아까 같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게 뜻이다. 그럼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분산은 지금부터 VX 이렇게 쓸 거야. 평균은 아까 EX 썼다. 그지? 분산은 VX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분산은 평균. 분산은 평균이야, 평균. 평균이니까 역시 시그마 이렇게 되네. 평균이니까. 뭐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편차가 뭔데? XI에다가 뭘 빼고? 평균을 뺀 거야, 평균. 아까 위에서 보니 EX. XI에다가 평균을 빼서 이게 편차인데, 편차의 제곱을 먼저 구해야 돼. 자, 거기다가 확률을 곱해주면 그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게 뜻이야, 뜻. 편차의 뜻이 이렇게 된다, 뜻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요거를 지금부터 시그마를 푸는 거야, 지금부터. xi의 제곱 마이너스 2m xi 더하기 m 제곱 pi. 요렇게 해서 이제 시그마 푼 거야, 이제. 자, 풀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요렇게 정리가 돼요. 자, 시그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편차의 제곱, 분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요게 계산할 때 쓰는 식이에요. 자, 계산할 때는 이 식을 쓴다. 뜻은 제일 첫 줄에 있는 게 뜻이다. 그게 의미고. 자, 그거를 정리를 해주면 이제 분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는 앞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계산은 이렇게 할 거예요. 분산.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분산과 표준 편차가 확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변수 x에 대한 확률이 pi라고 돼 있을 적에, 그리고 평균을 그냥 m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이 x 대신 준이가 자, 분산은 평균이랬다.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그냥 x의 평균 하면 2x. 자, 편차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m 제곱. 요게 편차의 제곱이지. 자, 그거를 이제 요렇게 해서 시그마로 푸는 거야. 시그마로. 풀어서 정리하는 식이 요 식이에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 계속 이거를 계산하니까 요걸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뭐냐면 루트 vx 이렇게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권을 우리는 표준 편차다 쓰고 앞으로 시그마 x다 라고 쓸 거예요. 시그마 x. 자, 이제 하나 구해본다. 직접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제 확률 분포 표 만드는 거 아까 했었지. 요렇게 표로 만들어져. 확률 분포 표. 자, 그러면 먼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평균이 먼저 구해져야 돼. 자, 평균은 시그마 xi pi 요렇게 두 개를 곱해서 더하는 거라 했잖아. 자, 하기 전에 먼저 a부터 구해야 되겠네. a. a는 어떻게 구하면 돼? 확률의 합은 1이다 이 말이잖아. 확률의 합은 1이다. 요거 세 개 더해봐. 8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a를 했더니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8분의 7이니까 a가 8분의 1이네. 요거는 또 8분의 1 이렇게. 이제 평균 또 곱하면 2분의 1. 자, 곱하면 8분의 3. 또 곱하면 8분의 5. 곱하면 2분의 7. 이게 평균이네요. 그럼 8로 통분. 4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4, 7이 28. 얼마? 8, 36, 40. 바로 45가 되네, 그지?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했더니 평균이 5가 됐어. 이제 분산 구한다. 자, 분산은 계산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했지. 분산을 구할 때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자, 계산한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니까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하는 게 제곱의 평균. 제곱해서 곱하면 1 더하기 제곱해서 곱하면 8분의 9 8분의 25 그 다음에 2분의 77이 49. 자,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자, 거기서 조금 전에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서 요거 계산했는 게 바로 분산입니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하라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요게 표준 편차에 나가요. 자, 계산하는 거 알았지? 자, 162. 폐 건전지 2개를 포함하여 10개의 건전지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건전지를 동시에 꺼낼 때, 자, 폐 건전지를 포함하여 10개가 들어있어. 자, 못 쓰는 건전지가 이렇게 2개가 들어있어. 자, 여기서 2개를 꺼낼 거예요. 2개. 자, 2개를 꺼내는데
폐건전지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폐건전지 개수. 그 폐건전지의 개수는 한 개도 안 뽑힐 수도 있고 한 개가 뽑힐 수도 있고 두 개까지 뽑힐 수도 있겠네. 그럼 이때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 확률. 자, 한 개도 안 뽑혔다는 것은 10개에서 2개를 뽑는데 8개 중에 2개를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폐건전지가 하나도 없는 거지. 자, 한 개가 되는 경우는 8개에서 2개를 뽑는데 폐건전지 2개에서 하나를 뽑고 나머지 8개에서 하나를 뽑은 거예요. 폐건전지가 2개 나왔다는 것은 10개에서 2개를 뽑는데 폐건전지 2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 자,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 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제. 자, 표를 만들면 이제 조금 전에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이 평균은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네. 평균은.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을 해서 곱한다. 그제? 제곱을 해서 곱하고 제곱을 해서 밑에 가고 곱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요놈이 분산이다. 이렇게. 이 식을 빨리 외워. 요가 계속 써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뺏는 것을 분산. 자,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루트를 해주면 그게 표준 편차다. 자, 163. 뭐 필기하려는데 쌤이 지나가면 이야기 앞에 터줄 테니까. 163. 집합 A의 부분 집합. 자, 부분 집합은 총 몇 개 만들어져? 2의 4승계, 즉 16개가 만들어지네. 그지?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16개의 부분 집합 만들어져. 이 부분 집합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부분 집합 중에 하나를 택할 때 택한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택한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x라고 하자.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딱 시험 내기 좋네. 자,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 택한 부분 집합이 있다. 내가 임의로 하나를 딱 택하는 거예요. 집합을. 부분 집합 총 16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택하는 거예요. 택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는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지. 내가 공집합을 딱 선택해보면 되니까. 그지? 원소가 한 개짜리도 있을 거고, 원소가 두 개짜리도 있을 거고, 세 개짜리도 있을 거고, 네 개짜리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확률을 구하면, 자, 전체 부분 집합 16개 중에 한 개를 택하기 때문에 분모는 항상 16이 되겠지. 분모는 다 16이야. 16개 중에 한 개를 택하니까. 그지? 그 중에 원소가 0개 있는 거는 공집합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그게 1이 되는 거예요. 원소가 4개짜리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부분 집합이 이것도 역시 개수는 하나밖에 없겠네. 자, 원소가 1개짜리는 몇 개 있을까? 원소가 1개짜리는 그거는 4시 1이지. 원소가 2개짜리는 당연히 4시 2가 될 거고, 원소가 3개짜리는 4시 3이 되는 거야. 4시 3. 자, 여기서 요 내용을 또 하나 정리해도, 자, 무슨 내용을 한번 눈여겨보느냐 하면, 여기랑 확률이 어때? 똑같네. 확률이. 여기랑 여기도 확률이 어때? 똑같은 말이지, 그나. 딱 대칭되는 모양으로 나타나네. 그제? 확률의 모양이 대칭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대칭성을 갖는 이런 확률들이 많아. 그럼 이렇게 대칭성을 갖는 거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왜 이렇게 대칭되게 나타날까? 그거를. 그래서 그 감이 나중에 잡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저 3학년 되거나 할 때 어려운 문제도 풀 때, 자, 그럴 때 이제 이 확률들을 직접 안 구해도 이 확률들을 계산해 낼 수가 있어. 그 대칭성을 잘 이해를 해버려. 부분 집합을 찾는데 원소가 1개짜리나 3개짜리, 이건 당연히 같은 말이잖아. 원소 1개짜리는 1개를 뽑는다 생각하면 되지만, 원소 3개짜리는 아닌 거 1개를 뽑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잖아. 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이 같게 나타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확률 분포표만 만들어지면 이제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요 계산은 앞으로 생략할 테니까 자기가 확인해. 알겠지? 확률 분포 표만 만들어지면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 164. 다음은 세 확률 변수 x, w, x, y의 확률 분포를 각각 그래프로, 이게 이러네. 헷갈리더라. 자, x, y, z로 그냥 고칠게. 이게 x, y, z 이렇게 고칠게. 그냥 변수 이름만 그냥 바꾼 거다. 표준 편차가 가장 큰 확률 변수부터 차례대로 구해 보시겠다. 자, 모양이 대칭된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겠지? 자, 먼저 평균을 구하자. 평균. 자, x의 평균. 자, x의 평균은 변수 1, 2, 3, 4가 모두 확률이 0.2지. 0 곱하기 0.2, 1 곱하기 0.2 이렇잖아. 이게 확률이니까 변수 x가 0, 1, 2, 3, 4야. 그러면 시그마 xi p 이게 평균이잖아. 그러면 0 곱하기 0.2, 1 곱하기 0.2, 즉 0.2 곱하기 0, 1, 2, 3, 4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이네. 그럼 이게 10이니까 평균은 2가 되네. 이렇게, 그제? 그제? 이제 y. 자, y는, 자, 0은 곱하나만 하니까 그냥 치우고, 1 곱하기 0.2, 그 다음 2 곱하기 0.1, 그럼 이것도 0.2, 그 다음 3 곱하기 0.2, 0.6, 4 곱하기 0.25, 그럼 0.25니까 0.1이 되네, 그제? 아, 1이 되네. 0.25 곱하기 4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이게 역시 2가 되네. 이 평균. 자, 이제 Z도 0은 곱하나만 하니까 1 곱하기 0.2, 그 다음에 2 곱하기 0.4니까 0.8, 0.6, 0.4. 요것도 1, 1이니까 요것도 2가 되네. 자, 해서 셋 다 평균은 다 2가 돼 있네. 2가. 이제 표준 편차가 큰 확률 변수들을 순서대로 구해보라 했네.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뺄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데 평균이 셋 다 같잖아. 그럼 결국은 제곱의 평균이 가장 큰 게 크겠지. 이해되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건데 평균의 제곱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제곱의 평균만 구할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요놈하고 요놈을 구해서 이게 가장 큰 순서대로 표준 편차도 가장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럼 먼저 제곱의 평균. 자, 제곱이니까 변수의 제곱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1제곱 곱하기 0.2. 1제곱 곱하기 0.2니까 그대로 0.2. 그 다음에 0.2제곱, 4 곱하기 0.2니까 0.8. 그 다음에 9 곱하기 0.2 하니까 1.8. 그 다음에 16 곱하기 0.2 하면 3.2. 더하면 4, 5, 6이네, 그지? 제곱의 평균이 6이 돼. 자, y도 마찬가지로 제곱의 평균 1 곱하기 0.2, 그 다음에 4 곱하기 0.2니까 0.4, 9 곱하기 그럼 1.8, 그 다음 16 곱하기 0.2요. 16 곱하기 0.25 하면 4가 되네. 그럼 요게 6.4네. 요거 6.4. 그 다음 Z 1 곱하기 0.2, 4 곱하기 0.4니까 1.6, 9 곱하기 하니까 1.8, 16 곱하기 0.1이니까 1.6. 자, 그 다음 요게 2고, 요게 3.2니까, 아니다. 요게 2가 3.2하고 2하고, 그럼 5점이네, 그지? 5점. 이렇게 하니까, 분산이 가장 큰 거는 Y, 그 다음에 두 번째가 X, 자, 세 번째가 Z다. 이렇게. 평균은 같은데 이제 분산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제.
요거는 매우 중요. 확률 변수 ax 더하기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 자, 이거 말 뜻이 뭐냐면, 자, 내 점수가 있어. 이번 중간고사에서 내 시험 점수가 쫙 있어요.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어떤 평균을 내느냐면 내 점수에다가 다 2를 곱할 거야. 그래서 30을 더할 거야. 그러면 내 평균이 어떻게 바뀌고 또 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랬지?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 꼭 기억해야 돼. 자, 변수에 a를 곱하고 b를 더했다, 그지? 자, 그렇게 변수를 바꿔주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자, 평균은 a를 곱해서 x의 평균에다가 a를 곱해서 b를 더해주면 돼. 평균은. 그 다음 분산은 a 제곱만 원래 있던 x의 분산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 원래 원 점수 x의 표준 편차에다가 a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직접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점수 x 있다, 그지? 그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어.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어. 이럴 때 첫 번째,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대한 평균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그러면 요건 x의 평균에다가, 이거 x라 쓸게. 라지 x로. x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3을 더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x의 표준 편차에다가 a 절대값 2를 곱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분산이 9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주면 3이지. 그럼 요거는 6이 될 거고. 자, x의 분산이 50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그 마이너스 97이 된다. 그럼 2번은 1번하고 다르나? 똑같은 말이지. 2번 요것도 요식을 다시 한번 더 쓰면 3분의 1x 빼기 3분의 20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1차식. 자,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x의 평균에다가 3분의 1은 곱하고 3분의 20은 그대로 빼주면 돼요. 자,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면 x의 표준 편차에다가 a 절대값 3분의 1만 더 곱해주면 된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확률 변수 이거에 대해서 이 z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z가 또 어떻게 돼 있는데, z가 저렇게 보는 게 아니고 z는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요 말이잖아. 그럼 요 z에 대한 평균은 했다, 그지? z에 대한 평균은 x의 평균에다가 시그마 분의 1을 곱하고 시그마 분의 m은 빼라, 이 말이야. 자, 그럼 시그마 분의 1인데 요 EX가 뭔데? 평균 이 말이잖아. 빼기 시그마 분의 M 했더니 요게 0이 된다는 뜻이야. 자, 표준 편차 구하자. 시그마 Z. 요거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그지? 자, 거기다가 A 절대값 시그마 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되네. 여기다 시그마 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거든. 자, 봐라. 문자가 들어있는 상태의 평균을 구했는데 평균이 어떻게 돼? 상수가 돼버리지. 평균이 이렇게 상수가 되잖아. 0이 되고 1이 되고 이게 상수가 됐다. 그 말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이 말 뜻이 항상 평균은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면
내 점수의 이 x가 내 점수야. 근데 그 x가 내 점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자, 이제 새로운 변수를 만들 거예요. z. 자, 어떻게 만드는 거 봐. 내 점수 x에다가 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줬어. 그러면 새로운 변수들이 만들어지지. 이해됐나? 이 z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x에서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준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변수가 z야. 자, 이렇게 변수를 고치고 나면 그 변수를 고친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항상 0이 되는 거야. 표준 편차는 항상 1이 되는 거야. 자,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이 있다. 선택 과목. 그러면 뭐 생명하고 자,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근데 이거는 문제의 난이도도 다르고 생명을 예를 들어서 뭐 50점 만점에 이거는 45점을 받았어. 자, 이거는 지구과학은 50점 만점에 35점을 받았어.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대로 생명하고 이 지구과학 이 점수만 직접적으로 딱 보면 누가 잘했는데 당연히 생명을 잘 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 그 다음에 생명은 시험이 억수로 쉬웠어. 만약에 그런 상황 같으면 꼭 이거를 더 잘 쳤다라고 보장이 없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전체에서 10등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 5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지구과학만 보면. 근데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제 입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입시에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쳤었고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쳤지. 근데 점수만 달랑 이렇게 들고 가면 비교가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점수만 이렇게 달랑 들고 가면 아, 생명 니는 합격, 니는 불합격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 자료를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야, 표준화. 자, 어떻게 다 고쳐주느냐면 요 공식으로 해서 점수를 바꿨다 생각을 해봐. 생명도 요 공식으로, 즉 생명 점수에서 생명 평균을 빼고 생명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생명도 그렇게 하고 지구과학도 그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점수가 이렇게 탄생이 된다, 그지? 이 두 개는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가 지금 표준 점수 하는 거 있잖아. 모의고사 치면, 그지? 저번에 한번 받아봤지? 표준 점수 하는 게 봐. 그 표준 점수 그것만 본다면 선택을 다르게 해도 관계없단 말이야. 표준 점수를 그대로 보면 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변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변수를 저 뒤에 나오는 거다, 그지? 표준화된 확률 변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 변수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외워라. Z는 표준화 어떻게 시켰냐면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준다. 이렇게 딱 공식으로 외워둬야 돼. 요게 Z예요. 자, 뒤에 계속 쓴다, 그지? 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준 요 변수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